38년을 바쳤는데 제자리엔 벌써 다른 사람이 앉아 있더군요. 퇴직 후의 삶이 막막하신가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용기를 얻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시계부터 봤습니다. 6시. 38년 동안 단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습관이었죠. 새벽 6시 기상 6시 반 세면 7시 출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이나 주말이나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저 박영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이제는 그 어디에도 출근할 곳이 없었으니까요. 서랍 속에서 구겨진 와이셔츠 하나를 꺼내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소매에 볼펜 자국이 묻어 있더군요. 5년 전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하다가 생긴 얼룩이었죠. 그때도 바빴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회의만 3개를 했었어요. 그래, 이제 이 옷도 쉴 때가 됐지. 중얼거리고 와이셔츠를 도로 서랍에 넣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텅 비어 있더군요. 아내는 벌써 나갔는지 신발이 없었어요. 쪽지 하나 남기지 않고요. 요즘 아내와 대화한 게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뭐 먹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계란, 햄. 38년 동안 아침은 늘 밖에서 먹었으니 집에서 뭘 해 먹어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받았죠. 응, 아빠야. 아빠? 저 다음 주에 돈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애 학원비가. 그래, 알았다. 감사합니다. 바쁘시죠? 끊을게요. 뚝.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빠 퇴직하셨는데 괜찮으세요? 이제 좀 쉬세요. 그런 말 한마디 없이 돈 얘기만 하고 끊더군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38년을 회사에 바쳤는데 퇴직금 받고 나오니 제자리엔 벌써 다른 사람이 앉아 있더군요. 작별 인사도 형식적이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박 부장님. 그게 끝이었습니다. 38년이요.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7시 30분. 회사에선 지금쯤 아침 회의가 시작될 시간이었죠. 그런데 저는 여기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공허함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될 줄은.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일 6시에 눈을 떴고 매일 할 일이 없었어요. 아내는 여전히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자기 모임이 있다고 했죠.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돈 부탁할 때만 연락했고요. 딸은 시집 가서 바쁘다며 한 달에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나 혼자 키운 것도 아닌데. 중얼거리다가 멈췄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혼자 키웠는지도 모르겠더군요. 아이들 어렸을 때 저는 늘 회사에 있었으니까요. 입학식 못 갔습니다. 회의가 있었거든요. 운동회 한 번도 못 봤어요. 출장이 많았으니까요. 생일? 케이크는 사다 줬지만 함께 불어본 초는 몇 개 안 됐을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부턴가 아내는 저를 애들 아빠라고만 불렀습니다. 이름을 부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둘이서 여행 한번 가본 적도 없었죠. 나중에 시간 나면 가자. 그렇게 말하고는 정작 그 나중이 언제인지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38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옛날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내가 웃고 있더군요. 정말 환하게요. 저를 보는 눈빛이 반짝였어요. 아들 돌 사진. 제가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서툴게요. 어색하게요. 그래도 웃고 있었어요. 딸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이건 제가 찍은 게 아니었군요. 사진 속엔 아내와 딸만 있었어요. 저는 그날 회사에 있었으니까요.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빠진 사진이 너무 많다는 걸요. 이게 내 가족 사진이 맞나? 어느새 눈물이 났습니다. 38년 동안 돈은 벌었지만 함께한 시간은 없었어요. 회사에선 성실한 박 부장이었지만 집에선 그저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후배였어요. 부장님, 저 김대리입니다. 오늘 저녁에 식사 한번 하시죠. 퇴직하신 후 어떻게 지내시나 여쭤보고 싶어서요. 오, 그래? 좋지. 오랜만에 반가운 연락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회사 근처 고깃집이었죠. 김대리가 먼저 와 있었어요.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잘 지냈나? 고기를 구우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후임자 이야기, 요즘 프로젝트 이야기. 듣다 보니 기분이 묘했어요.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니더군요. 그런데 부장님,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김대리가 물었습니다. 응? 아, 그냥 쉬고 있지. 부럽습니다. 저도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매일 회사 오는 게 지겹거든요. 은퇴가 부럽다고요? 저는 매일 할 일이 없어서 미칠 것 같은데요. 그래, 쉬는 것도 나쁘진 않아. 거짓말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처진 어깨. 이게 나인가? 38년 동안 거울 한 번 제대로 안 봤나 봅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이 시간들을. 그때 창밖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아래층 공원에서 들려왔습니다. 궁금해서 창문을 열고 내다봤어요. 노인 몇 분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더군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즐거워 보였어요. 저 나이에 저렇게 웃을 일이 뭐가 있나?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책을 나갔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요. 공원을 지나는데 어제 그분들이 또 계시더군요. 새로운 분이시네. 처음 뵙겠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먼저 인사를 하셨어요. 아, 네. 저기 아파트에 사는 박영수입니다. 박 선생님, 저는 최동식이라고 합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아니요, 오늘 처음인데요. 그럼 같이 앉으시죠. 우리 매일 여기서 모여요. 어쩌다 보니 벤치에 앉게 됐습니다. 최 선생님 외에도 이 선생님, 김 선생님, 박 선생님 저랑 성이 같더군요. 이렇게 네 분이 계셨어요. 우리 다들 은퇴하고 할 일 없어서 여기 모이는 겁니다. 하, 최 선생님이 호탕하게 웃으셨어요. 박 선생님은 무슨 일 하셨어요? 저요? 회사 다녔습니다. 38년요. 대단하시네요.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그냥 쉬고 있습니다. 쉬기만 하면 재미없죠. 우리랑 같이 뭐 하실래요? 뭘요? 우리 매주 봉사활동 나가거든요. 독거노인분들 도시락 배달하는 거예요. 봉사활동? 저는 38년 동안 회사만 다녔지 봉사활동이라곤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 건 잘 모르는데요. 배우면 되죠. 어렵지 않아요. 다음 주 토요일에 같이 가시죠. 최 선생님이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더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공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박 선생님, 오셨네요. 좋아요.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갔습니다. 작은 동네였어요. 낡은 집들이 많았죠. 자,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이 집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 계세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어요. 어머, 또 오셨어요? 네. 오늘도 도시락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분도 함께 왔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먹고 있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38년 동안 회사에서 일하며 받은 어떤 칭찬보다 그 할머니의 미소가 더 따뜻하더군요. 한 집,
두 집 돌며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어느 집은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어느 집은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 모두들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먹고 있어요. 또 와주세요. 그 말들이 이상하게 제 마음을 채워주더군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그죠? 우리도 처음엔 어색했는데 하다 보니 보람차더라고요. 회사 다닐 땐 몰랐는데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38년 동안 회사에서 일했지만 정작 제가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서류 작성하고 회의하고 보고하고. 그게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됐나?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도시락 하나를 전달했을 뿐인데 할머니가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나도 이런 걸 하며 살 수 있구나. 그 후로 매주 토요일마다 봉사활동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독거노인 분들도 저를 기억하기 시작했죠. 박 선생님, 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건강하셨어요? 덕분에 잘 지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할아버지 댁에 갔는데 대문이 잠겨 있더군요. 이상하네. 평소엔 열려 있는데. 초인종을 계속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할아버지, 계세요? 최 선생님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하다. 문 열어봐야겠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급하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는 큰 부상은 없으셨어요. 탈수 증상이었죠. 병원에서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그 손의 떨림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봉사활동 하고 있어. 아내가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군요. 정말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언제 이후로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2달쯤 됐을 때였어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요즘 봉사활동 하신다면서요? 응, 그래. 엄마한테 들었나? 그게. 아빠 나이도 있으신데 괜히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리? 아니야, 재밌어서 하는 건데. 재밌긴요. 돈도 안 나오는데 왜 하세요? 그 시간에 집에서 푹 쉬시지. 너는 돈 나오는 일만 해야 가치 있다고 생각하냐? 그런 게 아니라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 아들이 제 걱정을 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왜인지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걱정 안 해도 돼. 아빠는 괜찮아. 알겠어요. 근데 다음 달 돈은 보내주실 수 있죠? 그래. 전화를 끊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돈 얘기로 끝나는군요. 며칠 후 회사 후배들이 저녁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장님 요즘 봉사활동 하신다면서요? 대단하십니다. 김 대리가 말했습니다. 응, 뭐 할 일도 없고 해서. 그래도 부장님 나이에 그런 걸 하시다니 존경스럽습니다. 박 대리가 거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칭찬하는 것 같은데 왠지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었거든요. 부장님, 연금은 얼마나 나오세요? 어느 후배가 불쑥 물었습니다. 한 달에 150 정도? 아, 그 정도면 봉사활동 하시기 딱 좋겠네요. 돈 걱정 없으시니까요. 다들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지만 속으론 씁쓸했어요. 돈 걱정 없어서 봉사하는 거라고? 그게 아닌데. 집에 가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계산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대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들렸어요. 요즘 노인들 봉사활동 많이 한대. 맞아, 우리 할아버지도 하시는데 솔직히 민폐 아니야? 일 느리고 헷갈리고. 인정. 차라리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웃음소리.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폐라고? 집에 돌아와 잠이 안 왔습니다. 혹시 제가 하는 봉사활동도 민폐인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았는데 혹시 겉으로만 고마워하시는 건 아닐까? 다음 주 토요일 봉사활동에 나가기 싫더군요. 하지만 약속이 있으니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도시락을 들고 할머니 댁에 갔어요. 어머, 박 선생님, 왔어요. 네, 할머니. 저번 주엔 못 오셨죠?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늘 와주셔서 고마워요. 요즘 박 선생님 얼굴 보는 게 제일 즐거워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 이거구나. 민폐가 아니었어요.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죠.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처음 봤을 때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요? 네. 처음엔 되게 무거워 보이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훨씬 가벼워 보여요. 집에 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최 선생님이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박 선생님, 우리가 직접 작은 반찬 가게를 하나 열면 어떨까요? 반찬 가게요? 네. 독거노인 분들께 도시락만 주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든 반찬을 저렴하게 팔아서 그 수익으로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그건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우리가 조금씩 모으면 돼요. 저도 퇴직금 좀 있고 다른 분들도 동참하실 거예요. 생각해 봤습니다. 반찬 가게라. 38년 동안 회사만 다녔지 장사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장사는 잘 모르는데요. 배우면 되죠. 우리 다 처음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최 선생님의 열정에 이끌려 결국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5명이 돈을 조금씩 모았어요. 저도 퇴직금 일부를 냈습니다. 작은 가게를 하나 얻었어요. 월세 60만 원짜리 작은 공간이었죠. 자, 이제 시작합니다.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만드는 것도 손님을 응대하는 것도 전부 서툴렀어요. 할아버지, 이 김치 너무 짜요.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이 나물 양이 왜 이렇게 적어요? 아, 죄송합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 다리도 아팠습니다. 집에 오면 쓰러져 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괜찮긴요.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데, 나이도 있고, 그냥 쉬면 안 돼요. 쉬면 뭐해? 뭐라고요? 쉬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나 지금 뭔가 하고 있잖아. 하긴 하는데, 돈도 안 되고, 괜히 고생만 하는 것 같은데요. 돈이 전부는 아니야.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실이잖아요. 아내 말도 맞았어요. 반찬 가게는 적자였거든요. 재료비, 월세, 전기세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요. 오히려 매달 적자를 메우느라 돈을 더 넣고 있었죠. 이거 계속해야 하나?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다음 달 돈 안 보내주실 거예요? 미안하다. 요즘 가게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가게? 그거 아직 하고 계세요? 돈도 안 되는데 왜 하세요? 그게 아빠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퇴직금 받으셨으면 그걸로 편하게 사시지 왜 괜히 고생을 사서 하세요? 넌 돈만 중요하냐? 아빠도 평생 돈 때문에 살아오셨잖아요. 저한테 뭐라고 하실 입장이에요? 뜨끔했습니다. 아들 말이 맞았어요. 저도 38년 동안 돈 때문에 살아왔으니까요. 알았다. 돈은 보내줄게. 감사합니다. 저 바쁘니까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며칠 후 가게에 나갔습니다. 그날도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최 선생님도 한숨을 쉬셨죠. 이거 계속하기 힘들 것 같아요. 박 선생님, 솔직히 우리 너무 무리한 건 아닐까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여기가 박 선생님 가게예요? 네, 맞는데요. 아이고, 찾았네. 저 기억하세요? 토요일마다 도시락 가져다 주시던. 아, 할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소문 들었어요. 박 선생님이 가게 하신다고. 그래서 왔어요. 반찬 좀 주세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분, 두 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박 선생님 가게 여기에요? 우리 왔어요. 반찬 주세요. 모두 제가 봉사활동 때 만났던 분들이었습니다. 할머니들, 어떡해. 우리가 소문냈어요. 박 선생님 가게 많이 찾아달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도왔던 이분들이 이제는 저를 돕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 일 계속할 거야. 아내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당신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살아있어요. 그 후로 가게는 조금씩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찾아오셨어요. 여기 반찬 맛있다던데? 저렴하고 양도 많대. 박 선생님이 직접 하신다니 믿을 수 있겠어. 처음엔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됐는데 점점 늘어나더니 하루 2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아직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적자는 면했어요. 박 선생님, 우리 해냈어요. 최 선생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독거노인 분들께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겠어요. 수익금의 일부를 모아서 매달 독거노인 10분께 무료 도시락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공짜예요. 어머, 공짜? 왜요? 그냥요. 드시고 건강하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복 받으실 거예요. 할머니가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따뜻함이 38년 동안 받은 어떤 보너스보다 값졌습니다. 어느 날 동네 신문에서 취재를 왔어요.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착한 반찬 가게, 이웃사랑 실천. 기사가 나갔습니다. 사진도 찍혔어요. 저희 5명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우와, 신문에 나왔네요. 손님들이 기사를 보고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신문 봤어요. 그래? 멋있더라고요. 응? 아빠가 그런 일 하시는 줄 몰랐어요. 항상 회사 일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빠, 이번 주말에 가게 구경 가도 돼요? 애들도 데리고 갈게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딸이 먼저 오겠다고 한 건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 좋지. 주말, 딸이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할아버지, 가게 여기에요? 응, 그래. 들어와 봐. 손주들이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해요? 반찬 만들고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나눠드리는 거야. 우와, 할아버지 멋있다. 손주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딸이 제 옆에 섰어요. 아빠,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네.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눈빛이 달라요. 그랬구나. 저 아빠한테 미안해요. 응? 어렸을 때 아빠가 바빠서 저 신경 못 써주신다고 삐쳤었거든요. 근데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아빠가 왜 그렇게 바쁘셨는지. 아빠는 평생 우리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는 아빠를 위해 사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38년 만에 처음 듣는 딸의 진심이었어요. 고맙다. 그날 딸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한 식사였어요. 아내도 함께였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다음에 또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 집에 돌아와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고마워요. 응?
갑자기 왜? 우리 결혼하고 나서 당신 행복한 얼굴 처음 봤어요. 오늘, 그랬어? 네, 항상 피곤하고 무거워 보이셨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미안해. 그동안 신경 못 써줘서. 괜찮아요. 이제부터 잘하면 되죠. 아내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한 지 40년 만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38년 동안 회사를 위해 살았고 퇴직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구나. 이제 겨우 시작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행복해질까? 가게를 운영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하루 매출이 50만 원까지 올랐어요. 직원도 2명 더 고용했습니다. 저희처럼 퇴직하신 분들이었죠. 박 선생님, 저희도 이런 일 하고 싶었어요. 좋죠. 함께해요. 가게가 커지면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무료 도시락을 10분에서 30분으로 늘렸어요. 매달 독거노인 분들께 찾아가서 안부도 여쭤봤죠. 박 선생님 덕분에 잘 먹고 있어요. 건강하세요, 할머니.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선생님, 저희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강연을 하나 해주실 수 있으세요? 강연요? 제가요? 네.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사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강연이라니. 평생 회사 다니면서 발표는 많이 했지만 강연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괜찮습니다. 경험담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결국 강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강연 당일 복지관에 갔더니 50명쯤 되는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떨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38년 동안 회사를 다녔습니다. 성실하게요. 빠짐없이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할 일이 없더군요. 매일 6시에 눈을 떴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저도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가족들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돈만 보내달라고 하지 제 안부는 안 물어보더군요. 맞아요. 여기저기서 공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깨달았습니다. 21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더군요. 38년 동안 회사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저를 위해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르신들이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많이 못 벌어요. 하지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38년 동안 회사에서 일하며 저는 제가 누구에게 도움이 됐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제가 만든 반찬을 드시고 웃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볼 때마다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늙었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할지. 저는 봉사를 선택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강연이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습니다. 박 선생님, 저도 해보고 싶어요. 봉사활동. 저도요. 할머니 한 분도 오셨어요. 저도 뭔가 하고 싶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같이 하시죠. 우리 가게에 오세요. 그 후로 강연을 들으신 분들이 하나둘 가게에 찾아오셨습니다. 봉사활동에 동참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냥 이야기하러 오시는 분도 계셨어요. 박 선생님, 저 오늘 처음으로 손주 생일 잔치에 갔다 왔어요. 강연 듣고 용기 내서 연락했더니 딸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정말요? 잘하셨어요. 박 선생님 덕분이에요.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복지관 강연하셨다면서요? 응, 그래. 누가 얘기했니?
인터넷에 영상 올라왔던데요. 봤어요? 그래? 아빠? 멋있던데요? 응? 솔직히 말하면 저 아빠가 그냥 돈 버는 기계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영상 보니까 아빠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었구나 싶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아빠 이번 주말에 가게 가도 돼요? 가족들이랑 같이요. 그럼 와라. 그 주말 아들 네 가족이 왔습니다. 딸 네 가족도 왔어요. 모처럼 온 가족이 모였죠. 할아버지, 오늘 반찬 뭐예요? 오늘은 할아버지가 특별히 잡채를 만들었단다. 우와, 가족들과 함께 반찬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이제 진짜 행복해 보여요. 그래. 나도 그래.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38년 동안 회사를 위해 달렸고 이제 1년 동안 저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를 위해 산 이 1년이 38년보다 더 값지더군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이제 지점이 3개나 됐어요. 모두 퇴직하신 어르신들이 운영하고 계시죠. 박 선생님 덕분에 저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게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매주 복지관에서 강연을 하고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상담을 해드리죠. 박 선생님, 저도 뭔가 하고 싶은데 늦지 않았을까요? 늦은 건 없습니다.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도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저는 4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퇴직하고 나니 할 일이 없어요. 그러셨군요. 뭘 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근데 먹고 살려고 포기했죠. 그럼 지금 시작하시면 되죠. 이 나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분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맙습니다. 용기가 나네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38년 전 제가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그때도 이런 햇살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그 햇살이 이렇게 따뜻한지. 이제는 알아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우리에게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걸.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퇴직 후 막막하신가요? 혹시 할 일이 없어서 힘드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